얘는 한 채가 나온 게 두 채가 나왔거든요. 두 채가 나와서 소액 임차인이 들어있는데 1억 2,400이고요. 근데 지금 1억 2,400부터 출발하는데 마지막 가니까 6,200이래요. 이게 1억 이하 주택은 주택수는 두 개잖아요. 그러면 얘가 팔릴 때 얘는 주택 취급 안 해요. 그리고 4주택이고 얘가 1억 이하 두 개가 있어요. 3주택이잖아요. 그러면 얘가 팔릴 때도 얘는 1주택이에요. 얘가 팔려도 1주택이에요. 얘 1억 이하짜리는 주택은 주택인데 양도세, 취득세 계산할 때는 주택 취급 안 한다고요. 주택세에 포함이 안 된다고요. 그런 얘는 지금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세금 부담이 크지 않다고요. 그러면 1억이니까 6천까지 빠지면 한번 해볼 법하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얘는 한 채가 나온 게 두 채가 나왔거든요. 두 채가 나와서 소액 임차인이 들어있는데 1억 2,400이고요. 여기가 부천 가톨릭대학교 바로 앞쪽에 주택지에 들어있는 연립주택이거든요. 재건축 말고는 엑시트 다른 대안이 없는 물건입니다. 아마 학교 근처가 될 거고요. 지도 보시면 여기 가톨릭대학교다, 그죠? 이게 이제 가톨릭대학교도 좀 역곡역이랑 이제 소사역 중간에 있습니다. 얘가 지금 소사역 실제 경기도의 여러 도시를 연결하는 원시선이나 소사대곡선의 이게 거점역이 소사역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쪽 라인 아시는 분들은 그 지나가다 보면 구로, 다음에 개봉 다음에 역곡 다음에 송내 다음에 부평 뭐 이렇게 간다고 생각하시는데 역곡하고 부천 사이의 소사역이거든요. 근데 이게 간이역처럼 생겼다가 지금은 경기도 왼쪽 경기도 지역의 거점역이 됐어요. 아마 부천에서 인천에서 제일 큰 역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개발 엄청나게 많이 역도 이게 개선을 했고 신축을 했고 이게 실제 인구나 산업의 유입률도 높아요. 이 건설하면 좀 해볼만 해요. 그리고 학교랑 초등학교 가깝고요. 역 두 개 가깝고 일단 교통이랑 학교가 해결된 지역이니까 다시 한번 돌아가 보시면 이제 문제는 이제 임차인 문제죠. 임차인 입지 시세 보라 그랬으니까. 보시면 이제 임차인 분석해야 되는데 2022년 4월 28일이에요. 보면 건설당이 2010년이에요. 얘 후순이잖아요. 근데 얘가 소액 임차인이에요. 2천만 원 아니겠습니까? 2천만 원인데 소액 임차인을 언제 얘가 들어왔다고요? 2020년에 들어왔잖아요. 2022년에. 근데 소액 임차인 기준을 2022년 기준 보면 안 된다고요. 여기 건설당 설정된 것 중에 제일 빠른 날. 얘가 2010년도 소액 임차인 기준을 적용하셔야 돼요. 지금 여기 경기도 같으면 4,500, 5천까지거든요. 서울은 5,500까지고. 그러면 지금 계약할 때 세입자들한테 지금 들어오면 5,500까지 보호되니까 5,500까지 쓰라. 그러면 소액 임차인 보증금 보호되는 줄 알고 5,500 쓰거나 5,000 쓴 사람 많아요. 아니라고요. 2010년도 기준 적용해야 돼요. 근데 2010년 가면 2천만 원 보호됩니다. 얘 지금 배분 신청했거든요. 내가 어차피 후순위라 떠날 것도 없지만 얘가 배분을 받고 나가면 명도할 필요가 없다고요. 집을 비워줘야 그걸 받으니까. 명도가 필요 없는 물건이에요. 근데 지금 1억 2,400부터 출발하는데 마지막 가니까 6,200이래요. 또 취소되는 건 이게 경매 따지면 변경이에요. 경매가 변경되면 연기 변경되면 경매는 기다리잖아요. 끝이 아니니까. 근데 공매는 취소되면 그냥 포기하죠, 그죠? 경매는 연기 변경되면 기다릴 맛이 있어요. 얘 또 올라올 거니까. 근데 공매는 취소라고 쓰니까 안 봐요. 다음에 또 올라옵니다. 사유에 따라 또 올라와요. 납부 약속, 기타 사유, 그리고 일시 납부, 일부 납부 뭐 등등 하면 그 약속이 안 지켜지면 공연 또 돼요. 근데 송달 불량은 무조건 다음번에 송달되면 또 올라옵니다. 얘는. 그러니까 이거 포기하시면 안 된다고요. 얘는 시세 보면 인근 그 금액인데 내가 어차피 재건축 진행할 거니까 매매가 1억인데 아마 입주권이나 개발 조합원권으로 권리로 매매 1억에서 팔 것 같아요. 근데 얘가 6천 간다고 그랬잖아요. 마지막에. 그 6천이면 여러분 말 그대로 지금 당장 시작할 때는 얘가 1억 이하니까 취득세, 양도세 부담 없다고요. 이게 1억 이하 주택은 주택수는 두 개잖아요. 그러면 얘가 팔릴 때 얘는 주택 취급 안 해요. 그리고 얘가 스스로 팔릴 때도 주택 취급을 안 해요. 2주택자 그리고 더하면 4주택이고 얘가 1억 이하 두 개가 있어요. 3주택이잖아요. 그러면 얘가 팔릴 때도 얘는 1주택이에요. 얘가 팔려도 1주택이에요. 그리고 얘가 팔려도 1주택, 얘는 1주택이에요. 얘는 1억 이하짜리는 주택은 주택인데 양도세, 취득세 계산할 때는 주택 취급 안 한다고요. 주택세에 포함이 안 된다고요. 그런 얘는 지금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 일단 취득하는 상태에서는 세금 부담이 크지 않다고요. 만약에 집 상태만 확인돼서 7천에 6천에 들어간다면 수리하는 거 제가 지금 여쭤보니까 1,000만 원 넣어라, 2,000만 원 넣어라 말이 많으시던데 수리할 때. 근데 수리는 이런 집을 보러 갈 때는 윗집을 보러 갈 필요는 없어요. 아랫집은 봐야 돼 무조건. 1층이라서 아랫집 없어 보이는데 201호를 받으면 101호는 무조건 가야 돼요. 101호 안 받다가는 망합니다. 근데 101호는 문 열어줘요. 아파트 임장 갈 때 불편하잖아요. 문 똑똑 못 하잖아요. 아래층가 똑똑하면 열어줘요. 들어가는 이유를 내가 윗집을 낙찰받고 윗집을 매입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 혹시 물이 새면 내가 고쳐드려야 되니까
한번 봐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자기 집 물을 혹시 새면 고쳐준다는데 문을 안 열줄 리가 없는 거잖아요. 17번 열어줍니다. 특히 오래된 아파트는 물 새는 게 제일 큰일이거든요. 근데 새로운 주인이 전 주인은 안 고쳐준다는데 새로 집을 사거나 경매를 받을 사람, 공매를 받을 사람이 미리 찾아와가지고 고칠 준비를 하고 들어올 테니 문 좀 열어달라, 열어준다고요. 그러면 고치는 것들은 보고 그 집에 냉장고 좋은데 이런 거 보지 말고 네. 집 구조를 보라고, 집 구조를. 어차피 집 위에 거 못 보니까 밑에 집 구조를 보시고 채광이나 통풍이나 오래된 아파트 빌라는 하수구 악취 만만치 않거든요. 강남 지역도 이게 제일 먼저 세팅된 강남 노년 지역이나 대치 일부 지역이나 이 지역들은 이게 하수구에 악취가 아직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나가다 보면 길에서도 이게 하수구에 냄새가 올라와요. 이게 해결 안 된 매물들은 들어가면 불편하거든요. 화장실 문을 못 여는 경우도 많습니다. 보통 4층짜리 빌라, 5층짜리 빌라는 하수구가 연결돼 있잖아요, 통으로. 그러면 1층, 2층, 3층이 이제 하수구 악취 제거하는 걸 막았어요. 그럼 그 설치를 안 한 4층이나 5층에 냄새 확 올라와요. 그리고 이게 수도도 꼭 틀어봐야 돼요. 특히 이런 집들은 5층짜리 집이면 1층, 2층, 3층에서 물을 많이 틀어버리면 4층, 5층까지 물이 안 올라올 때도 있습니다. 수압이 약하면. 어차피 그 당시 수도관은 얇은 게 지나가면 아무리 고치려고 해도 안 고쳐져요. 그러니까 악취, 채광, 수도는 꼭 틀어보시라고요. 특히 남성들 집에 집 보러 가면 이 수도 잘 안 열어보거든요. 변기 물 내림과 동시에 수도 같이 열어봐야 돼요. 두 개가 다 해결되면 물은 괜찮다고요. 그거 꼭 해보셔야 됩니다. 가보셔야 된다고요. 지금 이게 매매거래 수요가 없는 건 재건축 재개발지역은 당연히 매매거래 수요가 없는 건 당연한 거고요. 투자만 있으니까. 그러면 1억이니까 6천까지 빠지면 한번 해볼 법하다. 둘 채가 나와 있으니까 둘 다 소액 임차인입니다. 2024년 부동산 투자 블루오션 부동산 공매. 남들보다 먼저 시작하고 싶지만 경매처럼 쉽게 볼 수 있는 사이트 어디 없나? 항상 고민하셨죠? 그래서 놀공이 직접 만들었습니다. 대한민국 최초 공매 정보 사이트 마라나타 옥션 오픈! 100% 현장 임장으로 직접 찍은 사진과 정보를 한눈에 가입 순간부터 안전성, 수익성, 환가성이 보장되는 부동산 공매 투자로 경제적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마라나타 옥션 지금 바로 가입하세요. 지금 가입 시 선착순으로 넉넉한 혜택을 드립니다. 상담 번호는 1588-2780